제가 그전에 제일 위험한 다이어트가 설탕물 다이어트였어요. 설탕물을 커피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병원에서 하는 다이어트였어요. 그 다음 달에 한 10kg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요요 다시 오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는 자꾸 살이 축축 처지고. 커피는 확실히 끊었거든요. 제가 원래 피부가 여드름성 피부에 되게 막 트러블 엄청 많이 나거든요. 여기 특히 여기랑 턱이랑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자국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나요. 이제?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8kg가 빠진 거예요. 지금 비포 애프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비포거든요, 지금. 지금 비포라고? 가능성이잖아. 맞아. 나오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제가 이거 막 이렇게 썼을 때는 겸님한테 신청서를 썼을 때는 많이 빠졌었어요. 살짝 애프터로 겸님 갔다가. 식단 해가지고 네 살짝 애프터. 그래, 연락 올 때쯤에 다시 원상 먹게 될 때 연락 오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 갔다가 다시 이제 그런 식단들을 못 지키니까 엄청 요요가 온 거예요. 지금 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나 사실 좀 고민했어요. 항상 잘 되신 분들, 식단 잘 지키시는 분들,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필요하지. 네. 아니 저처럼 분명히 하다가 무너져서 못하고 또 하다가 무너져서 못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쩌나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겸님은 저는 막 이렇게 질병 없고 막 이랬는데 제가 북클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마침 그 코로나 그런 시기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이 보면서 할 게 없으니까 저도 뭐라도 자기 개발에 미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하던 중에 북클럽을 뭐 하나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후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수정이 언니가 1년 후에 만났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씬해서 예뻐지고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건데 건강해 보이고 되게 삶의 활력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번쩍번쩍해 보이고. 저의 비포 애프터처럼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갈 텐데 아는 사람이니까 더 그게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환자혁명을 읽고 있었어요. 저희가 닥터조 박사님의. 근데 그러면서 그 언니가 수정 언니가 자꾸 최겸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겸님이 누구지? 근데 이름이 겸님이인 줄 알았어. 겸님이. 그래서 겸님이 이름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최겸님 하니까. 네, 그래서 최겸님 하니까 그래서 최겸님 유튜브 봐. 그러고서 했는데 나중에는 하루 이틀 있다가 진짜 무릎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막 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는 최겸님 그 유튜브를 그 언니가 보내준 거를 한번 봤어요. 그 봤는데 이제 막 상투 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비호감이? 아니요. 비교감은 절대 아니었는데 되게 특이하게 이거를 이렇게 컨텐츠를 특이하게 하시나 보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빠져든 거죠. 완전히 빠져들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24시간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 겸님이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못 참은 거죠. 나 하루 단식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루 단식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나 바로 할 거야. 그래서 그 북클럽에 언니들한테 저 24시간 단식 바로 할 거니까 이거 같이 하실 분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제 천천히 하시는 걸로 하고 저 혼자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8kg가 빠진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진짜 완전히 제가 그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엄청 뭐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위험한 다이어트가 이거였어요. 설탕물 다이어트였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설탕물을 커피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단식을 하고 둘째 날부터 커피를 마실 수 있대요.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커피에다 설탕을 이제 어느 정도 몇 cc 넣어라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거를 해서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것만 먹어요? 하루 중에? 네.
커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설탕도 많고. 설탕은 용량은 정해주시긴 하지만 제가 막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막 퍼서 너무 배고프니까 설탕으로라도 채우려고 막 그런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게 병원에서 하는 다이어트였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주일 뒤에 일단 이거 다 지키시고 오세요. 4주 프로그램인데 일주일 그렇게 단식하고 커피랑 설탕물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랑 오이랑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1, 2주 동안 식사를 안 하고 그걸 먹는다는 일주일 거죠? 동안 식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2주차부터는 방울토마토. 방울토. 네. 오케이. 방울토마토 오이. 그다음에 치킨. 그 다음엔 치킨. 일주일에 와. 한 번 치킨데이가 있어요. 그 치킨데이에는 그 기름약이라고, 우리는 기름약이라고 기름 빼주는 약 뭐 이런. 올레스테라 이런 거. 아, 모르겠어요. 네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방 흡수를 안 하게 하는. 네, 그거를 같이 맞고. 주시거든요. 와. 그럼 치킨 먹으면, 그거 먹으면 바로 기름만 나와요, 진짜. 그래서 그거 딱 보면, 기름 빠졌네. 그러고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치킨데이 때문에 막 참고 그런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4주 만에 8kg.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한 10kg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요요, 다시 오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는 자꾸 살이 축축 처지고. 설탕물 다이어트 할 때는 막 살이 다 처지고, 그때 막 확 늙었거든요. 간이 엄청 뭐가 되겠어, 동안 간이. 소리 동안 소리 듣다가 네. 갑자기 할머니가 됐네, 소녀가. 갑자기 막 할머니가. 그래, 그러다가 이제 나는 다이어트는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북클럽에 계신 그 언니를 보고, 저 다이어트고 그 언니가 항상 되게 행복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그릇 사는 게 내 취미가 됐어. 최겸님 보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저 약간 이제 뭐 믿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이렇게 막 자료 그런 거 안 찾아보고 근거 그냥. 찾지 않고. 네, 저 그런 거 안 찾아요. 막 이런 것도 누가 좋다 그러면 가격도 안 보고 사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 최겸님은 유튜브를 제가 끝까지 이렇게 막 파고들면서 그냥 이분 말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뭐 제가 뭐 그런 지식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보다가 그대로 했어요. 24시간에. 제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고, 그리고서는 그 겸엑스 그 컨퍼런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에리님 만나서 저 한 달 만에 8kg 빠졌어요. 이러고 막 자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다이어트도 막 일기 시작하고 이랬었거든요. 이상하게 그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런 계기가 있긴 했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몸이. 그래서 24시간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24시간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식사할 때 그 식사 내용이 문제일 수 맞아요. 있고. 그거를 정확히 지켰어요. 에리님 그 야채찜 그거 저온으로 해가지고 그거 딱 해서 아보카도 마요네즈 만들어가지고 그거 찍어 먹고 오이에도 찍어 먹고 뭐 이렇게. 근데 다른 영양될 거는? 그거랑 이제 밥 조금에다가 삼겹살도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몇 개 이렇게 넣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 많이 먹었어요? 네, 엄청 푸짐하게 먹어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에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먹어, 한 번에. 저도 진짜. 1인분이냐고. 네. 뭐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다음번에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요요가 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요가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식단이 됐어요? 설밀라틴 일단 그게 안 지켜졌고요. 안 지켜지고. 네. 일단 설밀라틴을 한 순간부터는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일단 단식을 24시간 단식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지는 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를 시작을 일단 딱 끊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뭐가. 쉬운 게 아니죠. 네. 꼭 단식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꼭 단식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네, 그런가 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설밀라틴. 계속. 근데 꼭 단식 시간. 그거는 꼭 지켜요. 16시간이요? 더 나쁜 거 아니야, 혹시? 16시간은 꼭 지켜서 한 오후 2시쯤 먹어요. 오후 2시쯤 먹는데, 이제 그 먹는 게 좀 이제 지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 온 것도 이제 어떤 계기가 될까 해가지고,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겠네요, 네. 변화가.
저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저도 24시간은 저는 힘들더라고요. 24시간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보통 근데 20시간 이상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근데 다음에 왔는데 거의 체중 변화가 없으시면 저도 이제 식단을 여쭤보는데 생각보다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찾기. 공복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맞아. 요즘에 그 라이블리 스무디 그거를 많이 홍보하고 저도 어차피 병원밥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밥이 뭐 어쨌든 제가 구성할 수 있는 식단은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제가 아직 도시락은 못 사고 해서 스무디 요즘 가져가서 식당 가기 전에 하나 먹고 간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좀 그런 팁을 공복에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고 팁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처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스무디 혹시 시작해 보셨어요? 네. 그래 참 되게 긍정적이야. 아니 할 거는 다 해요. 스무디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도 하고 커피는 확실히 끊었거든요. 근데 커피 끊어서 좋은 점은 제가 그 전에 그 커피 다이어트 계속 했었잖아요. 설탕물 커피 다이어트. 그러면서 커피를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최겸님 그 컨퍼런스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커피를 끊었어요. 그때 중학교 커피만 때문에 했던 거야? 아니요 그 전에요. 그러니까 8월인가 7월인가? 네, 강연 제가 때? 작년 그때 갔었으니까 그때 가서 커피 막 들고서는 갔는데 완전- 커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핸드폰 던지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커피를 나 이제 커피 끊어봐야겠다. 그래서 또 하라면 또 막 바로 실행하니까 그쵸. 그럼 해봐야겠다 해서 커피 끊은 지 지금 1년 넘었어요. 예, 자기 실행력 근데- 있어서 걱정 없다. 근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시점이 나오지. 시점이 다시 딱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지금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제가 원래 피부가 여드름성 피부에 되게 막 트러블 엄청 많이 나고 근데 여기 특히 여기랑 턱이랑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자국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나요. 이제 네. 카페인 그러니까 끊고? 커피 끊고 한 3개월 후인가서부터 피부가 점점 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제가 뭘 딴 걸 안 했는데 먼저는 얼마나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잔 정도를 마셨어요? 하루에 2-3잔 마셨어요. 라떼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저는 또 라떼는 못 마시고 그때부터 아메리카노를 이제 중독처럼 거의 마시다시피 설탕만 넣어가지고. 네, 설탕 넣어가지고 근데 그 다이어트 안 하고서는 설탕도 안 넣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마시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냥 뭐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커피 맛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끊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때 그거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끊고 나니까 잠은 제가 워낙에 잘 자니까 그냥 커피 마셔도 잘 자고 안 마셔도 잘 자는 것 같아서 수면의 질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한 건 피부는 완전 진짜 좋아졌어요. 뭐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커피가 그거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식단을 안 하고 막 밀가루 먹고 이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완벽한 내가 카페인이 진짜 내가 안 맞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밀가루를 더 먹게 되는 커피는 끊었으니까. 피부는 좋아졌으니까. 커피만큼 밀가루 먹자. 피부가 저도 커피랑 차 종류도 되게 좋아해요. 홍차, 녹차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막 운동 못하니까 막 붓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그러면 차를 마셔서 좀 붓기를 빼야겠다. 그래서 좀 차를 묽게 해가지고 물처럼 마셨어요. 근데 그때 차도 마시고 커피는 또 끊고? 운동하면서 또 커피도 마셨어요. 그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 별로 안 세겠지 하면서 그냥 쭉 먹고 거기에다 커피까지 마시니까 나중에는 두통도 자주 오고 밤에 너무 많이 깨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안 그래도 좀 자주 깨는데 그래서 에리님 영상 보고 커피 끊으셨다고 해가지고 나트륨하고 칼슘 엄청 빼요.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가. 그럼 커피를 머리가, 끊어봐야겠다. 그래서 커피를 끊고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도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녹차하고 홍차도 다 끊어야겠다 해서 끊으니까 바로 수면 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 아픈 것도 아예 없어졌어요. 진짜. 진짜요? 두통이 정말 자주 있었거든요. 저는 좀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으로 오는 편이라 가지고. 칼슘, 마그네슘 그거로 막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커피 끊고 그게 없어지면서 머리 아픈 게 없어진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머리 아프면 또 멍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또 커피를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마시는 정도? 음. 그래서 마시고 싶을 때는 디카페인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그 정도 음. 마시는 편이고 진짜 커피 잘하셨다. 네, 너무 진짜 좋아요. 잘하셨다. 그리고 스무디도 시작하고 화장실 갈 때도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오, 스무디 맞아, 하고 좀 변이 묽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좋아졌어요. 와. 지금까지 한두 번 빼고는 안 끊고 매일 먹었거든요. 정말 지금 너무 좋아요. 맞아. 저도 스무디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처음에는 변비가 생겼어요. 스무디 먹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선 어쨌든 그냥 뭐 몇 달은 꾸준히 마셔봐라 하셨으니까 아유, 그냥 마셔야겠다 하고서 마시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묽어졌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좋아졌어요. 정상이었어. 네. 근데 뭐 식단 뭐 이렇게 해도 스무디 마시고 나 오늘 건강 챙겼다 이러고서는 이제 정말 하고. 너무 이쁘게 나와요. 진짜. 진짜. 근육 많은 사람이 짱이고 똥 잘 싸는 사람도 짱이고. 그럼 잠 잘 너무 자는 좋아요. 사람. 잠 잘 자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 엄마 말은 안 아픈 년. 늙어서 안 아픈 년이면 장땡이라 그랬어. 아. 안 아픈 년 생각해봐. 정말 근데 진짜 할머니들 카페에서 다 건강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삶에서 제일 괴로운 게 통증하고 감정 때문에 그렇대잖아. 그 감정은 통증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 아니니? 아픈데 어떻게 감정이 좋아져? 맞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내가 볼 땐 통증이 먼저인데 아프면 진짜 막 너무너무 온 신간이 다 괴롭잖아. 그러니까 안 아픈 년이 장땡인 거지. 근데 애가 몇 살이라 했죠? 지금 중2랑 초2. 혹시 뭐 그냥 생활 습관 말고 삶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중2 괜찮아요, 걔? 중2가 요새 무섭다며요. 중2병.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잔잔히 사춘기는 아직 그런 건 없고 저희 다 모두 좀 긍정적이라서 다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먹어요. 이런 거 계속 최기현님한테 듣잖아요. 그럼 온 가족에게 설명을 해요. 브리핑을 해줘요. 이거는 이렇대, 이거는 어디에 좋고, 뭐 설탕이 많고, 뭐 이런,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흘려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면 먹는 거, 그거를 싫어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신기하다, 그거. 라면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먹다가, 이제 그것도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했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걸 왜 나를 못 먹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밀가루가 어떻고 뭐 뭐가 나고 막 이런데 엄마 밀가루 그때 안 먹으니까 뭐 얼굴에 뭐 안 나는 거 봤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뭐 먹고 싶다 얘기하던 애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늘 한 번 먹었으니까 다음 달에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나서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소화가 안 되는 걸 좀 약간 본인도 좀 느꼈나 봐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막 클린한 식단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라면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 진짜 무섭더라.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불닭면 때문에 너무너무 불닭면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갖고 생일 선물로 뭐 달라 하면 불닭면. 그래갖고 영석이 그 친구 하나도 그 아일랜드 사람도 막 너무 맛있는 거야. 불닭면이.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닭면 먹고 근데 얼마나 몸이 나빠지겠어. 얘가 옛날에 보내준 사진하고 내가 직접 가서 봤을 때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술도 많이 물론 먹지만 내가 쟤 저렇게 될 때까지는 불닭면이 영향을 좀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구나. 진짜 계속 적진에 뛰어들어서 불닭면을 먹이는 거야. 진짜 와.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퍼지고 막 이쪽 애들도 막 이렇게 불닭면 막 그런 거를 좋아하고 막 화장실을 막 5번씩 가고 막 이러면서도 그런 걸 막 그 맛에 막 먹는다는 거 보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 근데 그럼 보통 집에서 음식은 누가 하세요? 제가 하죠. 식단을 뭐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들 보통 많이 해 먹으세요? 아침에 라이블리 스무디 먹고 같이 먹어요. 같이? 다? 네, 오. 네네. 같이 먹고 처음에는 이제 그거 만드는 걸 봤어요. 선생님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만드는 거 보고 막 뭐 브로콜리랑 뭐 막 이상한 거 보여주지 들어가는 거 말랬잖아. 그냥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저 또 자랑하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이런 거 한다 막 이러 그래가지고 안 먹더라고요. 막 먹는데 우액 이러고 그런 맛도 아닌데 사실 키위 맛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안 먹다가 이제 그 베이비 스무디 그거를 해줬더니 먹더라고요. 바나나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걸 먹어서 그거에다 이제 조금씩 다른 거 듣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한식 해서 뭐 미역국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랑 뭐 마파두부 뭐 이런 거. 아, 그러면 식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은 먹고 있는데 그거 외에 좀 이렇게 더 먹는 간식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요. 그거 외에 만약에 뭐 애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햄버거는 사줘요. 라면은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햄버거 좋아하는구나. 저도 먹고 그러고 뭐 과자도 그냥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도 혼자 하나씩 다는 못 먹고 이제 막 양심이 찔리니까 좀 이렇게 집어 먹는 거 있고 중간중간 계속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공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먹게 되고 책상에 앉아서 계속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입이 심심한 거를 그전에는 못 느꼈어요. 그때 한참 할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상태가.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할 때, 변화를 할 때, 예전에는 주파수가 항상 외부에 있었는데, 이제 나로 돌리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어제 뭘 먹었으면 그날 내가 왜 먹었는가를 한번 좀 추적을 해보고, 왜 내가 왜 그런 걸 한번, 그리고 뭘 먹었고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어제 뭘 먹었는지 한번 리뷰해보고,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고 싶었는데 왜 먹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 점심에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막 걷는데 커피를 안 먹기로 했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그러면 나 이걸 왜 먹게 됐는가? 목이 말라서 먹었는가? 그럼 물을 들고 나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뜻한 거와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뭘까를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환자분들도 예를 들어 뭐 편두통 환자들 보통 변동이 있는데 유발 요인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 일기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그 전날 먹은 음식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기록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것도 분명 안 그랬는데 그러시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그때 스타일스 다이어트 할 때 저 기록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 그걸 봤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 했었지. 이렇게 오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아 내가 이거 했었지 하고서는 이렇게 또 덮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해봤던 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뭔가 좀 다 안다라는 느낌. 다 안다라는 느낌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 그거를 좀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자기 더 힘든가 보다. 막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강박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잘해야 된다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이번엔 공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도 보여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된다. 24시간 하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시 또 돌아가면 안 된다고 또 이런 거 그래.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다시 또 하면 되지. 근데 요즘 저도 과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먹는데 근데 그냥 방향성만 가면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진짜 하니까 저도 정말 강박 되게 그 완벽주의 막 이랬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부터는 그냥 조금 어떻게 마음이 편해져요? 지금 하고 계셔서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근데 저를 수용하는 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예전에는 항상 막 더 발전해야지. 막 지금보다 더 항상 일기가 막 내일은 더 뭘 하고 막 이런 걸로 항상 너는 부족해가 있었던 거죠. 뭐 약간 인사이드 아웃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인사이드. 이런 것처럼 너무 그러고 살았구나 이거 느껴지니까 아니 뭐 충분히 감사한 것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왜 나는 오늘 그런 건 그런 거고 약간 그렇게 한 거가 조금 시작이었나? 저도 요즘 어떤 포인트였을까 많이 생각해 보는데 약간 김주환 교수님 강의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강의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약간 불안에 대한 거, 두려움에 대한 거, 저도 부정적 정서가 항상 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부터 하고 그렇게 길러졌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전파하고 가족들한테도 김주환 교수님 강의 막 전파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막 자꾸 저의 인생을 또 일기를 쓰고 되돌아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가 이제 자기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 중심에 있는 거는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좀 자기가 질문들을 잘 던져나가면서 내가 어떤 상태지를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에 집중해버리면 길을 헤맨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런 근원적인 것들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못 참는 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어떤 상태지 저는 거기서 뭔가 혹시나 왜냐면 이미 할 줄 아신다 했잖아요. 뭘 할지 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는 다른 이제 것들에 뭔가 볼 게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땐 존재의 문제인데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안 좋아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 상태를 자기 존재 상태를 안 좋아해. 그래서 자기를 바뀐 다음에 좋아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 근데 그러려고 하려니까 순서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사실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거를 먼저 자기가 인식을 새롭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자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비포라는 건 나쁜 뜻의 비포가 아니었거든, 우리는. 근데 그때 그거를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해서 좋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딱 그 분리된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지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나 바뀐 다음에 자기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완벽한데 지금의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건 고쳐서 옛날로 돌아가든지 앞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착각이고 사실 망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이쁘고 재밌고 말도 너무너무 재밌고 막 너무 재치 있고 맞아요. 긍정적이고 막 하라는 거 다 하고 실천력 다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똑같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존재로서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 뭐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좋은 컨디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채찍질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봐준다고. 이게 시작에서부터 꼬여갖고 자꾸 헛발질이 자꾸 나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자꾸 이렇게 잡는 걸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아. 내 말 그대로 알아듣고 내일부터는 또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 자기는. 근데 그 실천력 있는 사람은 진짜 큰 장점이지. 진짜 장점이지. 알았어. 근데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세월 다 가거든. 그래서 안 되고 핑계 달고 세월 다 이러면 또, 가거든. 맞아요. 아니, 제가 그 단톡방에서 할 때 저 혼자 막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쳤던 게 다른 분들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루 같이 이렇게 하다가 난 안 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안 되겠어. 나를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어떤 각도로 보면. 근데 자기는 지금 그거 용납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방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자기가 보는 그 각도가 지금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도 괜찮은데 좋은데 나를 좀 더 좋게 대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건지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야. 제 생각 자체가 내 응, 그거야. 그게 아까 저분이 말하는 자기 수용이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힘들었구나. 그때 힘들어서 내가 그때 한 달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먹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저분의 태도가 딱 그거잖아. 내가 어저께 왜 과자 먹었지? 가 아니라 내가 왜 과자를 먹게 되었을까를 보는 거야.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그게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주관적인 거는 내가 또 이랬다 막. 자책은 전혀 내가 절대 그 과자집 앞을 지나가지 말아야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그 과자를 먹었을 땐 이유가 있다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때 내가 진짜 짜증이 났구나. 내가 내가 어제 그 영어학원을 갔거든. 영어학원을 갔는데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너무 막 자신감이 넘치게 큰 소리로 말했나 봐요. 그래갖고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상급반에다 넣은 거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야. 그래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슬프고 나만 나 혼자 찌그러져 있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데 막 짜장 먹을까? 과자 사 먹을까? 막 그렇게 해갖고 맞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왔거든.
근데 그거는 그 내 상황인 거지.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된 걸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그냥 용기를 내서 다음 레벨로 그냥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과자를 안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을 그렇게 바꾸면 막 거기서 버텨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네네. 제가 비포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네요. 그쵸? 왜냐면은 비포도 난데 근데 내가 아직 내가 되기 전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만스러워서 내가 일을 갈아마시고 뭘 해야 된다라는 사람 치고 결과를 얻어도 이 면류관을 썼는데 그 안에 다 가시가 박혔다고 그러잖아. 피를 철철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됐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제대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랑 지금의 내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일을 갈아말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은 틀려요. 결과 자체는 오히려 그 동기가 막 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거든. 자기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자기 진짜 되게 섹시한 문신이 있다. 보이나요? 저는 오게 된 계기는 다이어트가 있고 또 건강이 있어요. 한쪽은. 양쪽이 다 있는데. 다이어트? 네. 지금은 거의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됐어요. 뺀 거야? 네, 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그거 갖고 그러나 하실 정도긴 한데 우선은 다이어트가 먼저였고 그 다음은 건강 문제가 다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이어트는 저 10대 때 몸무게가 48kg 그 정도를 유지하다가 저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 보이시는데. 네, 계속 그랬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48kg대를 유지하다가 그전에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만 거의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먹는 거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 정말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신문화를 접해.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50kg가 넘고 52kg?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에 관심도 없고 먹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계속 먹었죠. 먹고 그냥 그 정도 유지하다가 20대 때 55kg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때도 야식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도 55kg대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맞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55kg를 유지했던 게. 그런데 뭐 어떤 뭐 시기가 지나고 뭐 생활 습관 바뀌고 하면서 60kg를 딱 찍었어요. 그때 충격을 먹고 바로 다이어트에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예요? 20년 전에 24살 때쯤. 지금은 45살이니까 24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운동을 할 줄도 모르고 닭고야랑 걷기, 아침 공복에 유산소 걷기 1시간 하고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편도 40분 정도 나오는 거리를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아침에 공복에 유산소하고 그래도 세 끼는 꼬박 먹고. 제대로 하셨다. 네. 그래서 3달 만에 10kg를 뺐어요. 그래서 60kg에서 49.9를 찍었어요. 그때까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다이어트 끝내도 되겠다. 그만하자.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면서도 이거는 평생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도 다이어트 일기 쓰면서 운동한 거, 식이한 거 다 기록하고 일기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3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랬는데 다시 먹으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쪄서 55kg를 또 유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살짝 귀엽게 찐다 자기는. 근데 비포는 제가 보기에는 비포랑 애프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원래 말랐던 분은 좀만 그렇지. 불어도 네. 느끼시니까. 그래서 제가 52kg 때 인바디를 한번 재봤어요. 보건소에서 재주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마른 비만에 복부 비만이 나오더라고요. 마르신 충격을 분들이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충격을 먹었는데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쭉 살았어요. 쭉 살고. 충격만 먹었어. 네, 정말 이렇게 빼도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는 또 20대 때는 술 먹고 친구들을 항상 밤에 술 먹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살다가 다행히 날씬할 때 남편을 만나서 일단 그때쯤 살 빼고 나서 만났어요.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 때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져서 그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운동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운동이요? 처음 시작한 거는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